자, 오늘이 29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29페이지 펴서요. 자, 29페이지 업무 범위부터 쭉 나갈 겁니다. 가볍게 봐주세요. 처음 한 건 아니니까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자, 준비되셨어요? 예, 좋아요. 자, 업무 범위 파트가 나와 있는데 이 업무 범위는 몇 가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세 가지. 업무 지역 범위하고 또 겸업 범위하고 또 뭐가 있어요? 중개 대상 물 범위가 있어요. 물 범위, 물.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공부를 합니다. 세 가지를 놓고 공부를 할 건데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가볍게 봐주세요. 자, 업무 지역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개공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법인인 개공하고 또 공인 중개사인 개공하고 또 중개인. 부칙 6조 2항. 그럼 법인은 원칙적으로 업무 지역이 어디까지로 봐야 돼요? 전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부동산 다 중개할 수 있다 이 말이고. 근데 법인은 분사함수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분사함수 업무 지역도 어디? 전국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게 무슨 법인?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특수법인들이 있죠. 그러면 특수법인의 업무 지역 범위는 어디까지? 그러니까 남양주에 있는 지역농협의 업무 지역은 어디까지로 봐야 돼? 남양주시? 전국? 네, 전국이라는데? 네, 전국입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역농협 농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양주에 있는 농지, 서울에 있는 농지, 대전에 있는 농지, 부산에 있는 농지 다 할 수 있다. 됐어요? 그래서 업무 지역 범위는 무조건 법인은 뭐다? 그럼 공인 중개사인 개공은 뭐요? 전국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거 법인 안 만들면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전국입니다. 그럼 이제 중개인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은 자 어디까지냐면 이건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이 자격증 없이 해오신 분들 원칙적으로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어디? 시도입니다. 그러면 시 할 때 시는 무슨 시? 특별시하고 광역시. 그러면 남양주에 있다 중개인 사무소 뒀다 그러면 어디까지? 경기도. 시도란 말이 그 말이에요. 경기도까지 가능하다. 됐어요? 그러면 인근 서울 지역에 중개 업무를 하다 걸리면 어떤 지역에 들어가겠어요? 자, 입안했을 때 업무정지입니다. 어차피 여기는 전국이니까 뭐 입안할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재는 이 제목들에도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어디에 가입하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이트 정보망 사이트 가입하면 확대가 가능한데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정보망에 공개된 것만 관할 지역 밖에도 가능하다. 이 정보망에 올라온 매물이 있잖아요. 이건 대전, 부산 거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 범위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가볍게 정리해 주면 돼요. 정리되고 있죠? 잊어먹으면 어떻게? 또 하면 돼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29페이지. 자, 법인 가로 안에 무슨 법인? 분사함수 다 같다 이 말이야. 공인중개사 경우 다 전국이죠. 그죠? 공부할 것도 없어. 자,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 이걸 줄여서 뭐라래? 중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입니다. 시도. 시도할 때 시는 특별시하고 광역시 그 고역 안에 있는 것만 할 수가 있다. 근데 예외적으로 어디 가입하면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면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 대상물 가로로 묶으세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 대상 가로로 묶으세요. 거기 밑에다가 적어요. 전국 확대 X입니다. 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표현은 틀려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표현은 틀리고 정보망에 공개된 것만 관할 지역 밖에도 가능하다. 그 지문 그대로 공부를 해주면 돼요. 어떻게 공부해? 그대로. 정리됐어요? 예, 좋아요.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역 범위는 이제 이 정도. 그리고 업무정지 적어 놓으세요. 원칙에다가 위반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중개인이 업무 지역 범위 위반하면 업무정지, 시도 관할구역 밖에 했다라면 업무정지. 적어놨어요? 자, 제재는 잊어먹더라도 자꾸 연습하셔야 돼.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독직해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 겸업 들어갑니다. 자, 겸업 범위로 들어가는데 자, 일단 이것부터 잡아야 되겠죠?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개업만 해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요. 근데 예외적으로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가지? 6가지. 6가지가 가능하다. 근데 개인들은 원칙적으로 겸업이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하고 편의점 이렇게 다른 업도 같이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외적으로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요? 여기도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 못하겠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못하게 한 규정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하라 하지 말라 금쟁이죠. 그럼 이렇게 뭐 못하게 한 규정이 있으면 못해요. 그리고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한 것이 나타날 수도 있어 없어요? 다른 법률로 규정. 자, 다른 법률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쉬운 예로 뭐 변호사법상 변호사 업무는 개공이 해 못해 이제 간단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을 때는 못합니다. 그 외에는 겸업이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법인은 원칙은 중개만 해야 돼요. 정반대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시험은 이것이 이제 거의 6가지 여기서 다 나오고 있죠. 자, 법인이 6가지 할 수 있는 업종. 자, 머릿속에 반드시 내야 돼요. 이거 매년 나오거든요. 매년 출제가 되는데 조금씩 변형을 해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입니다. 그럼 여기서 농업용, 공업용 건축물 그러면 틀려버려요.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 대행. 자, 이 지문을 그대로 숙지하셔야 돼요.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그러면 직접 임대업에 종사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 비고란에 안에 있죠. 임대업 X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임대사업은 뭐돼요? 법인은 임대사업은 못한다. 그러면 개인 개공들은 이분들은 중개업하고 임대사업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왜? 겸업이 가능하니까. 같이 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법인을 말한 거예요. 법인은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만 가능하지 직접 임대 사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적어놨어요. 예, 두 번째가 뭐냐? 부동산. 자,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뭐라 그랬어요? 상담 동그라미. 자, 개발 밑줄. 자, 개발에 관한 상담을 겸업할 수 있다. 상담 동그라미 셨어요? 이거 컨설팅이라래. 그러면 이 부동산 개발업에 직접 법인이 뛰어들면 돼, 안 돼? 그럼 부동산 개발업 원수 X입니다. 그 비고란에 적으세요.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 개발하면 좋냐 안 좋냐 질문 들어왔을 때 상담해 주는 것이지 직접 법인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을 대상으로 중개부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 제공이 있어요. 자, 이걸 이제 프랜차이즈업이라 그래요. 프랜차이즈업. 근데 이것은 오로지 누구를 대상으로요? 여기 동그라미 쳐놓고 일반인 X. 자, 비고란에다 일반인 X라고 적어놨어요. 오로지 누구? 그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 지문은 맞아 틀려? 틀려. 자, 오로지 누구? 개공을 대상으로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이라고 했죠. 표현했죠. 분양 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토지 분양 대행을 한다. 이 지문 맞아 틀려? 틀려요. 자, 여기 상가하고 주택 등은 토지 분양 대행
먼스 X. 자, 토지 분양 대행한다. 틀려버려. 자, 그래서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 위에도 마찬가지. 여기도 상가와 주택이죠.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알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사업체. 자, 이사업체, 도배업체 뭡니까요? 알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매가 이루어지면 이사를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죠. 그러면 이사업체 소개해주고 돈 받고, 도배업체 소개해주고 돈 받고, 그죠? 알선하는 거예요. 알선. 뭔 선? 알선. 자, 그러면 직접 이사업이나 도배업에 뛰어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사업, 도배업 X라고 적어놓으세요. 소개해준 거, 소개해준 걸 할 수 있다면 소개해준 거. 자, 이사업체 소개해주고 돈 받고, 도배업체 소개해주고 돈 받고, 됐죠?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경매. 경매 있습니까? 자, 경매, 공매. 자, 동산이라 했어요? 부동산이라 했어요? 부동산 동그라미. 동산 X라고 적었어요. 이 작년에 이게 출제됐어요. 동산이라고 출제하고 틀려버렸네. 자, 그 부동산입니다. 경공매 부동산 권리 분석하고 매수 신청 입찰 시한 대리, 그죠? 그러면 이것은 중개인들은 해 못해? 못해. 그래서 중개인 X라고 나와 있죠. 일단은 경공매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매수 신청 입찰 대리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러면 이 업종들은 결국 누가 겸업한다 그랬어요? 법인이죠. 그럼 공인 중개사인 개공도 6가지 다 할 수 있습니까? 6가지 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란 분필도 다 할 수가 있다. 왜? 겸업이 자유로우니까. 그죠? 근데 중개인들은 어디까지만? 5번까지만. 경공매는 해 못해? 왜? 법에서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중개인들은 5번까지 겸업이 가능하고 노란 분필도 가능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되게 쉽죠? 쉬워 어려워? 되게 쉽죠? 그러면 다시 이 겸업 법인은 몇 가지만 하라 그랬어요? 6가지 속에 건설업 들어있어요? 정보망 사업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하다 걸렸어. 어떤 제재? 자, 이 겸업 업종 6가지만 하라는데 이걸 위반했다고. 자, 어떤 제재 들어갑니까? 모르면 업무정 찍으니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 옆에다가 적으세요.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이란 말은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럼 임치를 달리 표현해서 이제 임치는 업무정지가 될 수도 있죠. 자, 임의적 등록 취소. 징역 벌금 없습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무슨 등록 취소? 그럼 잊어먹으면 어떡해? 또 보면 돼요.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고. 자, TPA 넘기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것은 겸업은 상담이랄지 분양 대행이랄지 관리 대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중개입니까? 중개가 아닙니까? 중개요, 아니에요? 상담이 중개요? 아니죠. 분양 대행도. 그러면 이건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그러니까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우리 법에 보수 얼마 받으라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이걸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이 경공매 같은 것은 여기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정에서 얼마 받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거 있으면 따르고 관련 법규가 있으면 따르고 없으면 합의. 없으면 뭐다? 합의. 그 관련 법규 동그라미 합의 동그라미 치세요. 도표 밑에. 이것은 관련 법의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따르고 없으면 합의입니다. 그러면 상담 5분 해주고 1억 받아 먹어도 초과 보수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합의만 이루어지면. 자,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게 무슨 법인? 특수법인 있잖아요. 지역농협 생각해봐요. 그럼 지역농협은 이거 6가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못하죠. 왜?
특수법인은 관련 법에 규정된 것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에서 농지만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해당 법률에 규정된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6가지는 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합니다. 양가로 2번. 자, 6가지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몇 줄 그어놓으시면 돼요. 몇 줄 그어놨어요? 어떻게? 진하게. 몇 줄 그었죠? 그 말이다. 그래서 이제 겸업 이것은 이제 매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약간씩 변형해서 나와요. 이 범위를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문제 유형을 바꾼다 할지 지문을 살짝 바꾼다 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끝났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겸업 범위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라 했어요? 아까 중개 대상 무르 범위 공부하라 그랬죠? 그러면 중개 대상 무르 범위가 어디에 있어요? 없죠? 거기 옆에다 적으면 돼요. 중개 대상 무르 범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어요? 토지, 건축물, 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또 임목, 또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개 대상 물건이 이거거든요. 뭐 법인 경우 6가지 다 중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6가지 다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공인 중개사인 경우 6가지 다 중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다 있죠? 그러면 중개인은 6가지 다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있어 없어? 3가지만 한 게 아니고 다 한답니다. 그래서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중개 대상 무르 범위는 차이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중개 대상 물건의 범위는 차등이 없다. 법인이든 공인 중개사인 개공이든 중개이든 6가지 다 할 수 있어 없어? 다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업무 범위는 지역 범위, 겸업 범위, 중개 대상 무르 범위 3가지를 공부를 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해 놓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시험 나오면 맞춰만 주면 돼요. 먼저 맞춰. 그죠? 자, 정리됐죠? 예,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요? 거기 고용인 나옵니다. 고용인. 고용인. 자, 지울게요. 지워도 되겠죠? 예, 좋아요. 자, 고용인 나오는데 고용인 한번 봐드릴게요. 고용인이란 것은 누구 밑에 취업한 사람을 고용이란 말을 써요?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을 고용인이란 말을 써요. 고용인은 크게 2가지. 소속공인 중개사하고 뭐가 있어요? 중개 보조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 시간에 개념 배웠잖아요. 개념 한번 정리하고 나가볼게요. 소공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그러면 중개 업무 직접 수행한다 못한다? 한다. 그리고 보조할 수도 있다 그랬죠. 현장 안내 서류법서. 근데 보조원들은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그럼 이 말은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했어요? 없이 취업했어요? 없이. 그러면 중개 업무 해 못해? 그리고 단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자, 그러면 여기서 중개 업무가 뭐라 그랬습니까? 직접 매수인에게 소재지 면적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고 했죠?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첫째 시간에 한 거고 오늘은 이제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 차이점 뭐냐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자, 적어볼 테니까 그냥 머리 굴려봐요.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전범위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 소공 보조는 반드시 둬야 됩니까? 둘 수 있다. 안 둬도 관계 없어요. 혼자 하신 분도 있으니까. 자, 그럼 고용 인원 제한이 있겠습니까? 없겠어요? 없어요. 고용 안 해도 되고 10명 고용해도 되고 100명 고용해도 되고 관계 없어요.
자, 그다음에 고용하면 무슨 신고? 종료하면 종료 신고. 자, 들어가 볼게요. 고용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 업무 개시 전. 종료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란 말은 사후 신고. 자, 그러면 고용 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개공이 하는 거죠. 종료 신고도 개공이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소속 공인 중에서는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제출합니까? 확인. 이 자격증 소공도 확인 들어가요. 그러면 결격 사유 없다는 서류를 제출해요? 아니죠. 근데 외국인을 고용인으로 고용했을 때는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고용 신고 종료 신고를 개공이 안 했어. 어떤 제재 들어가? 응? 고용 신고 종료 하라는데 안 했다니까. 우리 여기 이 앞에 결석했으니까. 예? 과태료 얼마? 100만 원. 아주 좋았어. 틀렸어. 업무정지. 업무정지. 무슨 정지?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결격 사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습니다. 둘 다 있으면 중개 못하죠?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자, 둘 다 비밀 준수 의무가 있어요? 둘 다 비밀 준수 의무 있죠? 자, 그 다음에 둘 다 무슨 교육 대상이 돼? 둘 다 공통점. 예방교육. 그렇지. 아주 좋았어. 예방교육. 이제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그렇죠. 예방교육 대상이 됩니다. 무슨 교육 대상? 예방교육 대상 공통점. 또 공통점이 뭐 있을까? 생각해내봐요. 금지행위. 아, 보수 더 받지 말라. 직접 거래하지 말라. 이건 둘 다 똑같아요. 금지행위는 둘 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공통점이고 또 공통점이 있을까요? 행정형벌. 형벌이 뭐예요? 징역, 벌금이 되는 겁니다. 보조원도 징역, 벌금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행정형벌이라 그래요.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서공이든 보조원도 다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공통점이고. 그러면 이제 차이점 한번 봐드릴게요. 이 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뭐예요? 결국 자격증이 있냐 없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고.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죠. 이거 계약서 쓰느냐 못 쓰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거래 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할 때 자, 서공이 일을 했더라도 개공하고 함께 서명 및 날인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어요. 의무입니다. 근데 보조는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보조원들이 나도 서명 날인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다. 그래서 할 수는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의무가 아니란 것이지. 의무가 아니란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소원이다 그러면 시켜줘도 돼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문제 생기면 책임져야지. 자, 그러면 날인 있잖아요. 날인할 때 아무 인장이나 날인해야 돼. 등록 인장. 그러면 서공은 계약서를 쓰니까 인장 등록 의무가 있겠죠. 보조원들은 왜? 계약서 써 안 써? 의무 없죠. 또 차이점이 뭘까요? 네, 교육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는 무슨 교육을 받아야 돼? 실무 교육하고 연수 교육도 대상이 되죠. 연수 교육도 대상이 됩니다. 근데 보조원들은 직무 교육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네, 행정처분. 그렇지. 행정처분 안 하면 큰일 날 뻔했어. 행정처분 중에서 이제 서공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조원은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어 없어? 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될 수가 없죠. 이거 없어. 또 당첨. 예? 성관주의? 예, 좋아. 품위 유지, 신의 성실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공정중개 의무. 이 품위 유지 의무가 있어요. 근데 보조원은 이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원들은 술 먹고 비틀거려도 된다. 뭐 이런 원리가 되고. 또 끊임없이 나오네. 네, 그렇지.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원래 개공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공을 대행시킬 수 있어 없어?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을 뭐 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보조원은 신고서 대출 대행도 못 해요. 제출 대행도 못 합니다. 자, 이런 거의 차이점 이게 이제 우리 전범위 공통점 차이점이잖아요. 우리 과목 전범위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교재가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차이점부터 봐드릴게요. 좋았어요. 거기 30페이지 차이점은 가장 먼저 자격증이 있냐 없냐 차이. 그 서명 날인 의무 동그라미. 누구에게만 있더랬어요? 서공. 자, 행정 처분 중에서 자격 취소 정지 대상이 되는데 보조원은 처분이 있어 없어? 없고. 업무 범위 서공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다 할 수 있죠. 보조원은 단순 업무를 보조. 서공은 인장 등록 의무가 있는데 보조원은 있어 없어? 자, 품위 유지 신의 성실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서공. 보조원은 없고. 교육 서공은 실무교육 연수교육 보조원은 직무교육.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대행이 서공만 가능하죠. 그죠? 보조는 불가. 자,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될 것이고 오른쪽 공통점 보세요. 둘 다 고용인은 제한이 있어요? 없죠. 그리고 이제 고용하거나 고용관계 종료하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용신고는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입니다. 언제까지? 종료는 며칠이네? 10일. 그 위반하면 업무정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위반하면 업무정지 내가 넣어놔서 결격사유 둘 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공통점. 이중 소속 둘 다 금지. 그죠? 둘 다 금지행위 하면 안 되고 둘 다 비밀 준수 의무 있어요 없어요? 공통점. 둘 다 예방교육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행정 형벌 대상이 된다. 자, 중개 보조원도 잘못하면 징역 벌금 대상이 된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쉽죠? 자, 그다음에 참고 표시 보세요. 소공 보조원으로 애국인 동을 애국인은 그냥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냐면 증명서를 첨부해야 돼. 우리가 고용인들도 뭐 애국인으로 고용에 쓸 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고용에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자, 그 밑에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 발급 시도의 자격 확인 요청, 확인 동그라미. 자, 자격증은 제출한 게 아니라 뭐다? 확인. 그리고 결격사유 있냐 없냐? 교육 받았냐 안 받았냐? 확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접 확인 들어가요. 결격사유 있냐 없냐를.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소공하고 보조원의 공통점 차이점을 공부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자, 그 다음에 2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책임.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책임이 나와 있는데 그 옆에다 좀 적을래요? 그 옆에다 적어보세요. 우리 법 15조 2항.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이렇게 적으세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 개공 행위로 본다.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이제 이 조문 하나 때문에 세 가지 책임이 다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 개공 행위로 본다.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세 가지 책임이 다 발생할 수도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모든 행위를 개공 행위로 본다. 이 질문 맞아 틀려요? 무슨 행위만? 업무상 행위. 자, 그리고 추정한다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본다입니다. 본다에도 동그라미 쳤어요.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세 가지 문제가 다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론 잡아놔야지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필요하거든요. 자, 봐보세요. 이 소속 공인 중에서 보조원 업무상 행위는 개공 행위로 본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몇 가지 책임 문제 발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민사 책임,
민사 책임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손해배상 책임이란 말을 써요. 또 하나가 무슨 책임? 행정 책임. 이걸 행정 처분이란 말을 써요. 행정 처분 관련 내용이고, 또 하나가 형사 책임이 있어요. 형사 책임이 양쪽 다 벌을 받는다 그래서 무슨 규정? 양벌 규정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가지가 다 발생할 수도 있고 일부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죠? 고용인은 업무상행위는 개공행위로 본다. 이 규정 때문에.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 봐봐. 민사 책임부터 들어갑니다. 자, 이게 개공이고 이 밑에 취업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용인. 소공하고 보조인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매수 의뢰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고용인이 잘못해 갖고 쉽게 말해서 고의든 과실이든 손해를 끼쳤어요. 이분에게. 화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물건 산 사람이 이제 이분들이 잘못해 가지고 그러죠? 고의든 과실이 있어야 돼. 그래서 과실 책임입니다. 그러면 손해가 얼마 정도 발생을 했을 것 같아요? 찍어 보세요. 손해 얼마 발생했을까? 네. 5천만 원. 네, 공부하기 편하게 1억으로 할게요. 아니 5천 해도 돼요. 여기 근데 공부하기 편하게 그냥 1억으로 할게요. 그럼 1억이라는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피해자는 직접 고용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얼마를? 1억 다 가능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쉬워 어려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있잖아요. 고용인은 업무상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 개공이 소하고 친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공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자, 동시에 청구 가능해요. 얼마씩? 1억씩. 그렇다고 2억 받는 게 아니고 어느 쪽에서는 배상해주면 다른 채무는 소멸입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청구 가능합니까? 예,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둘을 연대 책임지는데 부진적 연대 관계라래요. 자,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도 가능하고. 그러면 누가 더 돈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개공이 배상을 해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얼마를 배상해 줬어요? 그러면 직원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어요? 구상한단 말을 써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책임은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이요, 무과실 책임? 무과실. 감독하는데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감독을 쉽게 말해서 잘했어도 손에 터지면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요. 감독하는데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직원이 사고 치면 개공은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소리죠. 그죠? 감독을 잘했건 잘못했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이 손해배상 성립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끼치는 것 자체는 과실 책임이요. 그런데 직원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무과실 책임. 그 관계를 알아야 되고. 자, 이거고 이제 우리가 저 뒤쪽에서 보험을 배워 안 배워? 배우죠. 이제 보험하고 연결하면 개공은 보험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피해자는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이라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직원이 사고 쳐도? 네,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청구를 했어요. 여기다 청구를 했어. 그러면 여기서 배상을 해줬어요. 그럼 보험회사는 누구에게 구상 들어가? 개공에게 들어갑니다. 보험 든 사람이 누구요? 개공.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결국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청구하든 개공에게 청구하든 고용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어 없어? 뭐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쪽에든 청구해서 받아내면 되는다. 자, 이것이 이제 민사책임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표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보세요. 그 민사책임의 맨 왼쪽 칸에 고용인이 뭘 끼쳤다? 손해를 끼쳤다. 그리고 중간에 보세요. 과실책임이라는 단어 있어 없어? 있죠. 이것이 이제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쳐야 된다. 이 뜻이에요. 과실책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위에 개공은 무슨 책임? 무과실책임 단어 있어요? 이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이 관계가 무과실 책임이다. 이 관계가 무과실 책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부진적 연대 관계다 그렇게 나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행정 책임하고 형사 책임은 자, 행정 책임하고 형사 책임은 벌칙을 알아야 돼, 제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건 두 가지 묶어서 공부할 거면 자 보세요. 개공이 고용인에게 일을 시켰어요. 서공이나 보조원에게 일을 시켰다고. 자, 그래서 의뢰인에 가서 중개 보수를 받아 오너라. 100만 원이 법정 보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서로 충성하기 위해서 초과 중개 보수를 받았어. 150만 원을 받아왔어요. 그죠? 개공 그냥 법정 보수만 받아오라 했거든. 100만 원만. 근데 이분들이 150만 원을 받아다 줬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죠? 보수 더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150만씩. 하여튼 잘했건 잘못했건 우리 중개사법에 위반했어 안 했어? 했죠. 자 봐보세요. 그러면 초과 중개 보수를 받으면 이 제재 알아야 되죠. 개공에게는 어떤 제재 들어가? 임의적 등록 취소. 임치는 다 업무정지 될 수 있어요? 소공에게는 자격 정지. 이 벌칙을 모르면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례형으로 나오면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것입니다. 이건 이제 행정 책임 관계예요. 그리고 소공이든 보조원이든 징역 벌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초과 보수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벌칙을 알아야 돼요. 이 제재를 알아야지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형사 책임입니다. 무슨 책임? 형사 책임, 징역 벌금 관계가. 그럼 이제 행정 책임부터 설명할게요. 이거 설명하면 자, 소공이 초과 보수 받으면 무슨 정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자격 정지 받을 수도 있고, 보조원이 초과 보수 받으면 처분이 방금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보조원이 잘못했더라도 처분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행위는 곧 누구 행위로 본다? 개공이 보수 더 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공에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임치는 다 업무정지 될 수 있죠. 이게 행정책임 관계예요. 무슨 책임? 행정책임. 자, 그러면 그 교재를 한번 봐볼게요. 자, 고용인이 금지행위 위반했다면 이쪽에서 금지행위. 이게 초과 보수 받은 것도 금지행위거든요. 금지행위 위반하면 그 가운데 칸 보조원에는 처분이 없고 소공에게는 무슨 정지? 자격 정지. 그러면 그를 고용한 개공은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금지행위는 다 임치사유거든. 금지행위는 다 임치사유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처분 관계입니다. 자, 형사처분 봐드릴게요. 자, 소공보조원이 초과보수 받았다. 소공보조원이 초과보수 받으면 징역 벌금 사유가 되겠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입니다. 그러면 그를 고용한 개공은 잘못이 없더라도 벌금형을 과한다. 기억나? 벌금형을 과한다. 몇 천만 원? 1천만 원. 여기가 1천만 원이면 여기도 1천만 원. 여기가 3천이면 3천만 원 이하가 되는 거예요. 이하. 자, 벌금형을 과한다. 선고된다. 그죠? 근데 감독을 잘하면 벌금형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감독 잘하면 벌금형 선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형사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요, 과실 책임? 과실 책임이지. 왜? 감독 잘하면 벌금이 부과 안 되니까. 됐어요? 그래서 민사 책임은 무과실 관계고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 관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징역 받아도 여기는 징역 받아 안 받아? 받아봤자 벌금. 여기가 1,000만 원 받는다 해서 여기가 반드시 1,000만 원 받은 게 아니에요. 500만 원 받을 수 있고 300만 원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양쪽 다 벌을 받는다 해서 무슨 규정? 양벌 규정.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가 이 앞뒤에 결격 사유 배웠잖아요. 기억나요? 확실히 기억나? 자, 그러면 개공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결격 사유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직원 때문에 300만 원 벌금 받았어. 결격 사유다 아니다? 아닙니다.
양벌 규정 때문에 300만 원 받아도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벌 규정 때문에 등록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저기 행정 책임 때문에 취소될 수는 있어요. 근데 벌금 때문에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형사 책임 관계다. 자, 일단은 이제 나중에 문제 적용 능력을 길러야 돼요. 이것은 이제 문제. 네, 이것은 이제 뭐 사례 형태 문제 나오면 어려워지죠. 이 두 가지. 이쪽은 뭐 크게 관계 없는데 이쪽이 어려워져요. 제재하고 관련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형사 책임 교재 한번 보세요. 고용인이 행정 형벌, 징역 벌금형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형벌이 징역 벌금. 그럼 가운데 칸 징역 벌금 받으면 개공은 벌금형이 부과되는데 과실 책임이란 말이 뭐예요? 감독을 잘하면 벌금형이 선고된다 안 된다? 그게 과실 책임 성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양벌 규정 나와 있어요? 그 말이구나. 그래서 이제 고용인 파트는 끝났어요.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죠. 그럼 잊어먹으면 어떻게? 또 하면 돼.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인장 등록으로 들어갑니다. 이 인장 등록 파트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잖아요. 우리가 조금씩 해왔고. 그래서 이제 교재를 한번 봐보세요. 자, 인장 등록 시기에서 개공, 소공 가로를 묶으세요. 자, 거기다 보조원 X.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개 보조원에 인장 등록 의무가 있다 없다. 그래서 개공, 소공만 인장 등록 의무가 있는 거고 언제까지 인장 등록하라 했어요? 업무개시 전 밑줄. 그리고 전자문서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자, 요즘 웬만한 거 다 전자문서 돼.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개공은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하라 그랬죠. 그러면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 같이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리고 소공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할 수도 있다. 그건 교재 없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다음에 등록할 인장 DP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등록할 인장은 어떤 인장을 등록에 써야 되느냐 이 관계가 나와 있죠. 어떤 인장을 등록에 써야 될까 이건데.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둘로 나눠서 공부를 해보면 되겠죠. 누구?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하고. 자, 공인 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들하고 소공도 인장 등록하라고 했죠. 이걸 이제 통틀어서 개인, 이건 법인 그렇게 표현하면 통틀어서 개인, 법인 표현하면 법인은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되느냐? 그 교재 보세요. 주된 사무소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된 법인의 인장입니다. 자, 법인 동그라미 치세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라. 무슨 인장을 등록하라?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하라. 그 밑에다가 적어요. 법인 동그라미 밑에다가 대표자 인장 X라고 적으세요.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 자체 인장이고, 그죠? 그러면 등록할 곳은 어디다 해야 돼요? 등록관청에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남양주 시장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법인은 분사무소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분사무소도 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인장 등록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분사무소는 어떤 인장이냐? 두 가지가 있죠. 일단 법인의 인장을 등록에 쓸 수도 있어, 없어? 또 하나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자, 대표자가 보증하는 밑줄 등록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대표자가 보통 누구 인장을 보증을 해줄 것 같아요? 책임자. 그러니까 분사무소 운영자가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자 인장을 보증을 해주면 책임자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원리가 이거요. 그럼 이제 분사무소는 어디다 인장 등록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어차피 등록관청은 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주된 사무소에다가 인장을 등록하라. 됐죠? 그럼 인장 등록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요? 인장 등록 신고서하고 그 인감증명서가 제출로 가름한다고 나와 있죠. 인감증명서 띄어다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인감이 등록이 된 것이고 결국 그 인감을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됐어요? 자,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 지문 있어요?
자, 근데 개인들은 어떤 인장을 등록하랬어요? 자,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부에 기된 성명이 나타나는 인장, 성명 동그라미. 성명이 나타난 인장 동그라미 줬어요.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얼마? 7mm에서 얼마? 30mm 이내의 인장입니다. 그러면 7mm하고 30mm니까 별로 안 크죠? 이걸 등록을 해야 돼. 이 인장을 등록에 써라. 그러면 인장 등록하라고 할 때 어때요? 직접 인장 가져간 건 아니겠죠? 거기 인장 등록 신고서란 서식이 있거든요. 여기 서식에 인적사항 적고 그 서식에 보면 날인란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쓸 인장을 여기다 날인을 해서 뭘 해서 제출하면 돼. 그러니까 인장 등록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 그러면 인장 등록 신고서에 날인란이 있어요. 거기다 날인을 해서 제출하면 그 인장이 등록이 된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한다. 날인해서 제출하면 된다. 자, 7mm에서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을 하라. 이것도 어디다 등록해야 돼? 등록 관청에다가 하는 겁니다. 정리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인장을 등록을 해 쓰면 돼요. 그죠? 아무 인장이나 쓰면 안 되고 등록 인장 써라. 자, 그다음에 인장을 등록했다가 변경할 수도 있겠어요? 그 전자문서에 한 등록 가능하고. 자, 변경은 며칠 이내 하랬어요? 변경일로부터 며칠? 7 밑줄 등록 동그라미. 전자문서 가능해요. 며칠 이내? 7. 기간은 그때그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그럼 인장 등록을 한 이유는 그거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러면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개공에게는 어떤 제재 들어가느냐? 그 옆에 여백에다 적어. 사용 의무 옆에다가 개공은 업무 정지, 소공은 자격 정지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개공이 인장 등록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업무 정지,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 정지, 개공이 위반하면 업무 정지,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 정지, 개공이 위반하면 소공이 위반하면 좋았어요.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인장 등록 끝. 인장 등록도 끝. 그러면 등록 인장 안 쓰면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합니다. 계약은 전혀 관계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인장 등록 끝났고 그다음에 휴피업 신고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머리 굴려 보세요. 자, 휴업하고 폐업은 등록 관청에다가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신고, 인가, 승인, 보고, 통보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신고사항이에요. 신고. 자, 몇 개월 초과 휴업할 때 신고하라. 3월 이상이에요, 초과요? 초과입니다. 초과. 초과 신경 써 주셔야 되고 3월 초과. 그러면 2개월이나 3개월 휴업하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소리죠? 자, 휴폐업은 언제까지 할까? 언제까지? 휴업은 언제까지? 폐업은 언제까지? 미리 사전 신고. 휴업도 미리, 폐업도 휴업도 폐업도 사전 신고. 그럼 이때 등록증 반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원본 반납해야 돼요, 사본. 원본 첨부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휴폐업 신고할 때는 직접 가서 신고한 게 원칙이죠. 방문 신고. 근데 전자문서 되겠어요? 왜 안 돼요? 등록증 반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자문서 웬만한 건 다 되는데 이건 안 됩니다. 됐죠? 그럼 휴폐업 신고 들어가면 모아.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 5월이죠.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통보해야 돼, 안 해야 돼?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협회 통보사항이 자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6가지 반복해서 읽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다 배웠어요. 하나 빼고. 자, 등록증 교부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분사함수 설치 신고는 해야 되고 사무소 이전 신고는 해야 되죠. 고용 신고, 종료 신고는 해야 돼요. 그리고 휴폐업 변경 재개 신고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았죠. 행정 처분. 처분 중에서 등록 취소, 업무 정지만 통보사항에 들어가. 기억나?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 정리되고 있어요? 아주 좋았어요. 여기는. 지금 내가 6가지 이야기한 거 다 정리가 되고 있냐고. 네, 저 억지로 대답한 것 같아.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것은 이제 알아도. 그 다음에 휴업기간 변경 들어가 볼게요. 칠판 봐보세요. 휴업을 했다가 다시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죠? 자, 휴업기간 변경은 신고입니까? 통보입니까? 신고입니다. 이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휴업기간부터 먼저 할게요. 휴업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개월, 8개월 가능하죠?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뭐예요? 요양, 입영, 치약, 이에 준하는 사유입니다. 이런 것은 7개월, 8개월 가능하다. 됐죠? 그러면 휴업했다가 변경은 주로 연장을 말하는 거예요. 연장. 6개월 휴업했다가 연장 가능해요? 변경도 마찬가지 신고입니다. 뭐 한다? 그리고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거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개월, 8개월 변경 가능해요. 자, 이것도 언제까지? 미리. 휴폐업도 언제까지? 변경도 언제까지? 미리. 그럼 이거 전자문서 돼? 왜? 등록증 반납해 놨으니까 가능해요. 자, 전자문서 된다. 자, 그러면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 재개 신고. 재개는 어디다 해야 돼? 등록관청에다가 신고입니다. 그러면 휴폐업도 언제까지? 미리. 변경도 언제까지? 미리. 재개도 언제까지? 미리. 합해서? 그렇지, 3mm. 여기서 3mm는 미리가 3개란 뜻. 자, 그러면 여기는 신고 들어가면 등록증 돌려줘, 안 돌려줘? 그럼 재개 신고한 이유는 등록증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즉시 돌려줍니다. 이건 즉시란 말을 써요. 그럼 이건 전자문서 되겠어요? 재개 신고 전자문서 돼? 왜? 등록증 받아와야 했는데 가능하냐고? 전자문서 가능하냐고? 가능해? 법에서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보내줄 거예요. 알아서 보내줘요. 전자문서 안 되는 거 휴폐업만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해. 자,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요. 이게 휴업기간. 그러면 처음에 6개월 휴업을 했다가 3개월 만에 재개를 하게 돼요. 그럼 재개 신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6개월 끝난 시점에서 재개하면 재개 신고해야 되냐고. 6개월 딱 신고해놨다 끝난데 왜 대답 안 합니까? 너무 깜깜하게 있어. 재개 신고해야 돼. 그럼 어느 시점에서 재개하든 재개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야지 등록증 돌려줘. 알아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 안 하면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업무를. 그렇죠? 그럼 한 번 더 맞춰봐. 자, 이게 무슨 기간이야? 아니, 이것도 휴업 기간이야. 이것도 휴업 기간. 그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맞춰봐. 자, 이것은 뭐예요? 이거? 예. 무슨 기간일까요? 보증 설정 기간이야. 그렇죠. 자, 보험 보통 1년 단위로 많이 들잖아요. 근데 보험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여기서 보험이 끝나버린다고. 그럼 이 기간 동안 보험 들어야 되냐? 이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안 들어도 돼요. 자, 원래 우리가 법대로 하면 이거 원래 만료일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여기는 어차피 등록증 반납해 놓고 영업 안 하잖아요. 보증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 해놓고 밑줄 좀 그어 드릴게요.
자, 32페이지 사전신고 3월 동그라미 초과 동그라미 있어요. 초과 이상이 아니에요. 초과란 거 좀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등록증 첨부 몇 줄 오세요. 등록증 첨부 4번 첨부해야 돼요. 원본이라고 적으세요. 미리 신고 동그라미 미리 신고입니다. 미리 신고요. 사전 신고. 전자문서는 된다 안 된다?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휴폐업 신고를 받은 거 월별로 모아서 등록 행정처분 통지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 동그라미.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이 되게 많죠. 자, 휴업 기간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동그라미. 그럼 부득이한 사유, 요양, 입영, 치약입니다.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지 아니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자, 휴업 기간 변경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변경할 때도 두 번째 줄 언제까지? 미리 신고 동그라미. 전자문서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왜 전자문서 가능하겠어요? 등록증 이미 반납해놨으니까 연장이거든요. 여기서 변경, 그죠? 자, 그다음에 재개할 때는 두 번째 줄 언제까지 신고하라 했어요? 미리 신고 동그라미. 그리고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가능하다는 거. 미리. 그러면 등록증 언제까지 돌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 양가로 2번 첫째 줄로 단 즉시 동그라미. 즉시 반환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재개 신고하는 주 목적은 등록증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등록증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비교 형태 공부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비교 형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제 휴업하고 업무정지 비교해 볼게요. 자, 봐보세요. 자, 칠판 보고 머리 굴려 보세요. 이쪽이 휴업 기간 중, 이쪽이 업무정지 기간 중이 되는 겁니다. 자, 휴업 기간 중에 폐업이 가능하겠어요? 가능해요. 뭐 폐업이야 뭐 영원히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휴업 기간 6개월 해놨는데 그거 끝나기 전에 등록해서 영업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럼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 폐업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가능해? 가능해? 그러면 끝나기 전에 등록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 결격사유입니다. 등록은 안 돼. 자, 그러면 휴업 기간 중에 사무소를 유지를 해야 될까요? 사무소 제거해도 돼? 제거해 버릴까요? 제거해도 돼? 휴업 기간 중에? 안 둬도 된다는 소리네? 강력 주장하십니까? 강력 여기는. 강력 여기는. 제거해 버려도 돼? 없애 버려도 돼? 예. 안 돼? 뭐라고? 모른다고? 우리 저기 이렇게부터 사무소 유지해야 된다는데 우리 유지. 갑자기 유지가 나오네 여기는. 내가 하나만 물어보니까 뭘 둘 다 하느냐. 유지해야 돼? 유지해야 된다는데 여기서 말하면 다 맞아. 사무소 둬야 돼요. 왜 개공신문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그러면 사무소 이전이 가능할까? 휴업기간 중에? 이전 가능하죠.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사무소 이전할 수 있어요? 사무소 이전 가능하냐고? 가능해요? 예. 근데 공동사무소 내려고 이전은 안 됩니다. 공동사무소 내려고 이전은 안 됩니다. 단독으로 이전할 수 있어. 단독으로. 그러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이전을 하되 일만 하면 돼요. 됐어요? 예. 자, 그다음에 휴업 기간 중에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제기돼요. 등록증 반납해야 되겠어, 안 해서? 해야 되죠? 방금 3월 초과하면 하라 그랬잖아요. 원본 첨부해서. 그렇죠? 그러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 반납할까? 업무정지 받으면 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등록증 반납해 놓을까요?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갖고 있으면 돼? 반납 안 해도 돼? 여기는 또
갖고 있으면 됩니까? 예, 여기는 반납 규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휴업 기간이 끝나면 여기는 재개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등록증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업무 정지 끝나면 재개 신고 한다, 안 한다? 왜 안 해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으니까. 이 재개 신고한 건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안 반납 안 했으니까. 자, 그러면 휴업 기간 중에는 아까 간판 제거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여기도 안 해요. 그럼 이제 이 출입문에다가 휴업 기간 중, 업무 정지 기간 중 써붙여 놔야 되냐고. 둘 다? 갑자기 목소리가 줄어들었어. 여기 안 해도 돼? 여기는 안 해도 돼요? 출입문에다가 표시 의무가 없어요. 여기도 출입문에 표시 의무가 없어요. 근데 있는 데가 있는데, 자,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있잖아요. 그때는 업무 정지는 표시해야 돼. 그러니까 매수 신청 대리에서 업무 정지 기간 동안은 업무 정지 기간 중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매수 신청 대리는 표시하는 거예요. 업무 정지만. 근데 중개사법 없고 됐어요? 자, 그다음에 둘 다 이중 소속, 이중 등록하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럼 제재가 문제죠. 휴업 기간 중에 업무하면 어떤 제재 들어갈까요? 휴업하면 일 안 해야 되잖아요. 일하면 어떤 제재?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필요죠. 틀렸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냐? 개시 의무 위반. 등록증을 반납해놨어, 안 해놨어? 그러니까 개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등록증 개시하고 영업해야 되는데 저기도 걸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명문 규정이 있죠. 어떤 제재? 필치. 이건 반드시 등록 취소.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교재 한번 봐보세요. 자, 휴업 기간 중에는 폐업도 가능하고 등록도 가능하다. 나와 있죠. 업무 정지는 폐업은 가능한데 등록은 안 된다. 그리고 둘 다 사무소 이전 가능하는데 업무 정지 가로 안에 공동 사무소 하려고 이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중등 이중소 둘 다 안 돼. 등록증 반납 휴업은 해야 되고 업무 정지는 안 하고. 재개 신고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간판 제거 표시 의무 둘 다 없죠.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는 둘 다 있어요. 협회 아까 통보하라 그랬죠. 아까 행정처분 중에서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는 통보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위반하면 휴업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업무 정지 기간이 업무하면 필요적 등록 취소.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되게 쉽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정리를 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었다가 중개계약 파트로 넘어갈 겁니다. 휴식 같습니다. 휴식.